네, 오늘은 해석하기에 섹션 6.2의 두 번째 내용으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만 인테그럴의 기본적인 성질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증명할 내용은 다음 두 내용입니다. f의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이 값의 절대값을 취한 값보다 절대값 f를 a부터 b까지 적분한 값이 더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조금 익숙할 거예요.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것은 a부터 c까지 적분한 것과 c에서 b까지 적분한 값의 합과 같다. 이 두 내용을 오늘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정리 6.2.2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이 함수 f가 일단 이 구간 a, b에서 인테그러블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절대값 f가 이 경우에 인테그러블이 되고 앞서 설명한 이 부등식 f의 인테그럴 값의 절대값 취한 값은 절대값 f의 인테그럴 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앞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어요. 지지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르벡 정리를 공부한 다음에 그것의 코로러리 6.1.10으로서 이 내용을 증명을 했었어요. 그때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인테그러블 펑션에 있는데 이 앞에 컨티뉴어스 펑션을 합성을 하면 여전히 이 함수 역시 인테그러블 펑션이다. 이 내용을 공부했는데 f가 인테그러블 펑션일 때 절대값 x가 이제 컨티뉴어스니까 절대값 f가 인테그러블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미 설명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에서 뭐 새롭게 나온 결과가 아니고요. 이 시간에는 이 부등식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등식의 생김새가 사실은 우리가 1학기 때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삼각 부등식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두 개의 합만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n개의 합 ai들을 다 더한 다음에 절대값을 하면 절대값을 다 해서 더한 것보다 이게 더 작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치 이건 이제 유한합인데요. 이게 이제 적분도 사실은 우리가 썸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함수 f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것이 이 왼쪽과 비슷하죠. 그리고 오른쪽은 절대값을 해서 더한 거니까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뭐 이게 공식적인 이름은 아닙니다만 보통 이걸 적분에 대해서 삼각 부등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먼저 이 f의 인테그럴 값이 0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왼쪽 값이 항상 0이고 이 오른쪽은 절대값 f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오른쪽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별로 증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인테그럴 값이 0이 아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테그럴 값이 0이 아니면 이 인테그럴 값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c라는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건데요. 이 인테그럴 값이 0보다 크면 이 c라는 값을 1로 정의하고요. 인테그럴 값이 0보다 작으면 이 c라는 값을 마이너스 1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f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cf라고 쓰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f를 하나 이제 고정시켜 놓고 생각하니까 뭐 f가 여러 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c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c라는 값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f의 인테그럴 값의 절대값 한 값은 c 곱하기 f의 인테그럴 값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 값이 0보다 크면 c가 1이 되고요.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c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cfx라는 값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절대값 fx가 더 크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c가 1이거나 마이너스 1 어쨌든 이 오른쪽 값이 더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각각 어퍼썸을 계산을 해보면 이 같은 파티션에 대해서 어퍼썸을 계산하는데요. 왼쪽은 c 곱하기 f에 대한 어퍼썸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절대값 f에 대한 어퍼썸이 나오죠. 이때 이 부등식은 이렇게 변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임의의 파티션 P에 대해서 이 식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양쪽에 인피멈을 이렇게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CF에 대한 어퍼 인테그럴이 되고요. 이 값은 절대값 F의 어퍼 인테그럴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한 것처럼 F가 인테그러블 펑션이면 C 곱하기 F와 절대값 F가 모두 다 인테그러블 펑션이 되니까 이 위에 있는 바가 다 사라지죠. 왜냐하면 요것도 인테그러블, 요것도 인테그러블이니까 요 식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에 바를 다 지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이고자 하는 것은 f의 인테그럴의 절대값을 취한 값인데 이 식에서 이 값은 c 곱하기 f의 인테그럴 값이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명한 것처럼 c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cf의 인테그럴 값이 되는데 방금 이 위의 식에서 이 값보다는 절대값 f의 인테그럴 값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값보다는 요 값이 크거나 같다.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인테그럴의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증명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설명할 내용은 정리 6.2.3입니다. f가 구간 A, B에서 바운디드 펑션이고요. A와 B 사이에 임의점 C를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식이 성립하는데요. 구간 A, B에서 f가 인테그러블일 필요 충분 조건은 구간 A, C에서 인테그러블이고 구간 C, B에서 인테그러블일 조건과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점이 A가 있고 이 점이 B가 있을 때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중간에 임의의 점 C를 이렇게 선택하면 A에서 B까지 인테그러블일 필요 충분 조건은 이렇게 중간에 C에서 끊었을 때 여기에서 인테그러블이고 이게 교집합이죠. 여기에서도 인테그러블이다. 뭐 이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시간에 어퍼 인테그럴, 로우의 인테그럴의 정의를 사용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A에서 이렇게 B까지의 이런 인테그럴 값은 A에서 C까지 인테그럴 값과 C에서 B까지 인테그럴 값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 경우에만 증명을 할 텐데요. 사실은 C가 이 밖에 있어도 뭐 거의 비슷하게 성립하니까 그 계산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과 이 식을 동시에 증명을 할 건데요. 다음과 같은 lem마가 필요합니다. 임의의 바운디드 펑션 f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는 일단 인테그러블이라는 조건은 없고 바운디드 펑션입니다. 임의의 바운디드 펑션 f에 대해서 이 두 식이 성립하는데요. 일단 A에서 B까지 어퍼 인테그럴은 A에서 C까지 어퍼 인테그럴과 C에서 B까지 어퍼 인테그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로우어 인테그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인테그러블이란 말이 없으니까 이 발을 계속 붙여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렘마를 가정하고 CORM 6.2.3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 방향을 먼저 증명해야 되는데요. 가정이 먼저 f가 A, B에서 인테그러블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A, B에서 인테그러블입니다. 그러면 f의 A에서 B까지 어퍼 인테그럴과 A에서 B까지 로우어 인테그럴 값이 같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설명했던 렘마 1과 2에 의해서 A에서 B까지 어퍼 인테그럴은 A에서 C까지 어퍼 인테그럴과 C에서 B까지 어퍼 인테그럴 이 두 개의 어퍼 인테그럴 합으로 쪼개지는 거고요. 로우어 인테그럴도 마찬가지로 A부터 C까지 그리고 C부터 B까지 로우어 인테그럴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값보다는 이 값이 크거나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값보다는 이 값이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등호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값 그리고 이 값이 모두 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부터 C까지의 어퍼 인테그럴과 A부터 C까지의 로우어 인테그럴이 같을 수밖에 없고요. C부터 B까지 그리고 여기도 C부터 B까지 각각 어퍼 인테그럴과 로우어 인테그럴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즉 이 말은 f가 A부터 C까지 이 구간에서도 인테그러블이고요.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이 구간에서도 인테그러블이다.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는 조금 더 쉽습니다. 반대는 각각 쪼갠 데서 인테그러블이면 전체에서 인테그러블이다.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f가 AC에서 인테그러블이고 CB에서도 인테그러블이니까 다음 식을 활용할 수 있어요. 렘마 1, 2에 따르면 f의 A에서 B까지 어퍼 인테그럴은 일단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죠. A부터 C까지 어퍼 인테그럴, C에서 B까지 어퍼 인테그럴이죠. 그런데 AC에서 f가 인테그러블이니까 이 값, 즉 어퍼 인테그럴과 A부터 C까지 로우어 인테그럴 값이 같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CB에서 인테그러블이니까 C에서 B까지 어퍼 인테그럴과 C에서 B까지 로우어 인테그럴 이 두 값이 같아요. 그래서 이 등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방금 렘마 2에서 생각하면 이 값은 A에서 B까지 로우어 인테그럴이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어퍼 인테그럴과 A부터 B까지 로우어 인테그럴이 같다는 것이니까 f가 전체 A, B에서 인테그러블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 모두 다 어퍼 인테그럴, 로우어 인테그럴 다 발을 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두 방향 모두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선 이제 증명에서 중요하게 활용됐던 렘마를 이제 증명하면 끝날 것 같아요. 모든 바운디드 펑션입니다. 지금은 AC에서 뭐 인테그러블이다, 뭐 CB에서 인테그러블이다 이런 것은 지금 가정하지 않았어요. 임의의 바운디드 펑션에 대해서 이 두 식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바운디드 펑션에 대해서 1번씩만 증명을 해볼게요. 뭐 2번은 거의 흡사하니까요. 그래서 이 어퍼 인테그럴이 쪼개진다 이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등호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부등호를 증명할 겁니다. 먼저 이 스텝 1에서는 이걸 증명하고요. 스텝 2에서는 이 반대쪽 부등호를 증명하도록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텝 1 이쪽 부등식 증명을 먼저 해보죠. 먼저 이 구간 AB의 임의의 파티션을 P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 AB의 파티션 P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제 C라는 점이 들어가니까 C라는 점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미 선택된 이 파티션 P에 있는 어떤 한 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를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게 이 선택된 C가 저 파티션 P에 포함된다. 이건 이제 집합으로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C가 P에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C가 P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 두 경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C가 P에 포함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 요 C를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XK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A는 X0, X1 이렇게 쭉 가서 K번째 이 XK가 C가 되고 나머지 XN은 B까지 이렇게 임의의 파티션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이 P1이라는 파티션을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면요. 여기까지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즉 X0부터 XK까지 이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P1이라고 하고요. P2는 다시 여기부터 끝까지예요. 그래서 XK부터 XN까지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P1은 뭐가 되냐면 A부터 C까지 이 집합의 파티션이 되고요. P2는 C부터 B까지의 파티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기호는 책에 있지는 않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기호를 쓸게요. 그냥 합집합이라고 하면 이 P1과 P2가 같은 구간의 파티션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P1이라는 경우는 A부터 C까지 파티션이고요. P2는 C부터 B까지 파티션이라서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는 그 구간의 파티션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편의상 우리가 합집합에다가 중간에 점을 찍을게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거나 이것과 이게 이제 상관이 없을 때 이제 중간에 점을 찍거나 아니면 뭐 플러스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편의상 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라는 것은 P1과 P2가 이 파티션이 연결되는 파티션이다. 그렇게 쓰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이 같은 펑션 f에 대해서 P의 파티션의 어퍼썸은 뭐가 되냐면 이 각각의 이 부분에서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이 되고요. 또 이 부분에서 직사각형의 넓이 합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P1에 대한 어퍼썸이고 P2에 대한 어퍼썸으로 이렇게 합으로 쪼개지는 건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 P1이라는 것은 구간 AC의 파티션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다 인피멈을 취하면 사실은 이 값이 더 작거나 같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퍼 인테그럴은 임의의 파티션 P에 대한 인피멈인데 요거는 어떤 특정한 파티션 P1이기 때문에 이 어퍼썸 값이 이것보다 크거나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P2 역시 C부터 B까지 구간에 대한 파티션이니까 C에서 B까지 어퍼 인테그럴보다 이 어퍼썸이 더 크거나 같은 건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인 게 뭐죠? C를 포함하는 임의의 파티션 P에 대해서 이 P의 어퍼썸 값은 이 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 사실을 보였고요. 이번에는 C가 P에 포함되지 않을 때 이러한 부등식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가 P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간 A에서 B까지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점을 X0, 그 다음에 X1 해서 이렇게 임의의 파티션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C가 P에 있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점 하나 C를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빨간 점들은 P인데 C를 하나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임의의 파티션 P에다가 요 C를 이렇게 합집합한 이 파티션을 우리가 Q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Q는 A, B의 다른 파티션이 되는데요. 성질이 뭐냐면 C를 항상 포함하게 되는 거죠. 지금 C를 이렇게 포함을 시켰으니까 이 Q는 C를 포함하는 구간 AB의 파티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케이스 1에서 뭘 증명했냐면 어떤 파티션 P가 C를 포함하게 되면 그것의 어퍼썸 값은 이 값보다 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런데 지금 Q라는 것이 C를 포함하는 파티션이니까 우리가 이 케이스 1의 결과를 활용하면 이쪽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Q는 C를 포함하는 파티션이니까 Q에 대한 어퍼썸 값은 오른쪽 이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A에서 C까지 어퍼 인테그럴 더하기 C에서 B까지 어퍼 인테그럴 이 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이 케이스 1에서 증명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Q라는 것은 사실은 P에다가 C를 원소를 하나 더했으니까 이 Q라는 것은 P의 리파이먼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이렇게 Q는 P의 리파이먼트예요. 그러면 리파이먼트이면 어퍼썸 같은 경우는 더 작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P에 대한 어퍼썸 요 값보다
Q에 대한 어퍼섬 값이 더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가 예쁘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케이스 1에서 증명한 것은 이 파티션 P에 C가 포함되는 경우에 이 부등식이 성립된다는 걸 보였고요. 케이스 2에서는 C가 P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케이스 1과 케이스 2를 합쳐보면 C가 P에 포함이 되든 안 되든 임의의 파티션 P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오른쪽이 상수거든요. 그런데 이때 왼쪽에 인피멈 P를 취해주면 이 어퍼 썸은 어퍼 인테그럴이 되죠. 그런데 P는 구간 A, B에 대한 파티션이니까 A에서 B까지 어퍼 인테그럴 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일단 한쪽 부등식을 증명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부등식 스텝 2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방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이나 그 전에도 한 두세 번 정도 활용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에요.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정리 1.4.4 기억하시죠? 수프리멈 아니면 인피멈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인데 지금 사실은 이 어퍼 인테그럴은 어퍼 썸을 일반적으로 계산해서 인피멈이잖아요. 그래서 인피멈에다가 작은 양수를 더해 보면 더 작은 어퍼 썸이 존재한다. 이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방법입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A부터 C까지의 파티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에 존재하는 이 P1은 A부터 C까지의 파티션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C에서 B까지 이 어퍼 인테그럴에 2분의 엡실론 작은 양수를 더해보면 더 작은 어퍼썸이 존재하는데 이 P2는 C에서 B까지의 파티션이다. 이것만 이제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1은 AC의 파티션, P2는 CB의 파티션. 그래서 앞서 이 경우에 비슷하게 한 방법이 이 두 개를 합집합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두 개가 다른 구간에 대한 합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점을 찍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집합을 우리가 P라고 쓰고요. 이 P는 당연히 A부터 B까지의 파티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부터 B까지의 어퍼 인테그럴은 당연히 어퍼 썸을 계산한 다음에 인피멈이니까 하나의 어퍼 썸이 더 크거나 같다. 이건 우리가 여러 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식으로부터 P에 대한 어퍼썸은 P1에 대한 어퍼썸과 P2에 대한 어퍼썸으로 쪼개진다. 이거는 우리 앞선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두 부등식을 활용할 건데요. 왼쪽에 이 값이 곧 여기에도 왼쪽에 이 값이 있으니까 이 두 부등식을 더하게 되면 오른쪽은 A부터 C까지 어퍼 인테그럴 더하기 C부터 B까지 어퍼 인테그럴 더하기 엡실론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엡실론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를 2분의 엡실론으로 쓴 것은 이거는 앞선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 값 더하기 엡실론보다 작은데요. 이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성립하고 다 상수니까 이 값이 사실은 오른쪽 값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쪽 방법은 우리가 여러 번 활용했던 방법이죠. 그래서 스텝 1과 스텝 2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양쪽 부등식이 다 성립하니까 사실은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로우의 인테그럴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중요한 렘마를 우리가 증명을 했고요. 이 렘마를 활용해서 우리가 앞에 세오렘 6.2.3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두 성질을 증명했는데요. 사실은 이 두 번째 성질은 우리가 미적분학 때 많이 활용했던 것이지만 이 첫 번째 것은 사실 오늘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해석학 그리고 아마 보통 이제 수학과 3학년 복수 해석학 시간에 이 인테그럴의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많이 활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